재벌 2세에 숨겨진 출생의 비밀. 재벌그룹 후계자 발표식. 오늘은 대한민국 재벌 순위 3위 한국그룹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30년간 그룹을 이끌어온 한국그룹 한철수 회장이 마침내 후계자를 공식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서울 중구 한복판에 위치한 한국그룹 본사 50층 대강당. 500명이 넘는 기자들과 주요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한국그룹의 차기 후계자로 내정된 한민준 32세였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기다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를 소개하겠습니다. 한철수 회장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대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무대 위로 집중되었습니다. 제가 30년간 일궈온 한국그룹을 이제 믿을 만한 후계자에게 넘겨줄 때가 되었습니다. 한민준 전무이사를 차기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민준은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키 180cm의 수려한 외모, 명문대 경영학과 출신, 하버드 MBA까지 갖춘 그야말로 완벽한 스펙이었습니다. 한국그룹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회장님께서 쌓아올린 한국그룹의 전통을 이어받아 더욱 큰 성장을 이끌어내겠습니다. 한민준의 소감 발표가 끝나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전무님, 후계자 승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한국그룹의 비전은 어떻게 되나요? 형제들과의 경쟁은 없었나요? 한민준은 침착하게 모든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질문이 나왔을 때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전무님, 혹시 출생과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 사실이 있는데요. 출생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기자의 질문에 한민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그날 저녁 한민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기자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출생과 관련된 질문이라니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사실 한민준 자신도 어릴 때부터 궁금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철수 회장과 어머니 박미숙 여사를 닮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혈액형도 달랐고 성격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심을 품는 것 자체가 불효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오늘 후계자로 공식 발표되는 영광스러운 날에 왜 이런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걸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민준 씨죠? 축하드립니다. 후계자 발표 말이에요. 누구시죠? 곧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모든 걸 알려드리죠.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 말이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한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 신호. 한민준이 공식적으로 후계자 업무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원회의와 사업보고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민준은 회장실에서 아버지 한철수 회장과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다음 주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 경제 포럼에 내가 대표로 가야 한다. 네, 아버지.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중국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검토해봐라. 우리 그룹의 미래가 걸린 문제야. 한철수 회장은 한민준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작은 건설회사로 시작해서 지금의 대기업으로 키워낸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급한 전화가 와서요. 누구한테서? 서울대 병원 의무기록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2년 전 의료기록과 관련해서 확인할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철수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32년 전이라면 한민준이 태어난 해였습니다. 지금 당장 가봐야 하는 일인가? 네,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오셨으면 한다고 합니다. 한철수 회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일어났습니다. 민준아, 미안하지만 급한 일이 생겼다. 회의는 내일 계속하자. 네, 아버지. 무슨 일이신지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병원에 잠깐 다녀올 일이 있어서. 한철수 회장이 서재를 나간 후 한민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32년 전 의료 기록이라니 왜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리고 아버지의 표정이 왜 그렇게 굳어졌을까요? 한민주는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어제 받았던 의문의 전화와 오늘 병원에서 온 연락,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그날 저녁 한철수 회장은 병원에서 돌아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32년 전 의료 기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기록을 보는 회장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한철수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의료 기록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32년 전 한민준이 태어난 바로 그날 밤 병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날 밤 같은 시간에 2명의 아이가 태어났고 간호사의 실수로 아이들이 바뀌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지금까지 자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키운 한민준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철수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간 아들로 키우고 그룹의 후계자로 발표한 한민준이 사실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니. 그럼 진짜 내 아들은 어디에 있는 거야? 한철수 회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대사건이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 그날 밤 한민주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과 의문의 전화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새벽 3시 한민주는 결국 잠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간직해온 사진 앨범을 꺼냈습니다. 가족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식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모든 사진 속에서 자신만 혼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둘 다 키가 작고 동그란 얼굴인데 자신은 키가 크고 각진 얼굴이었습니다. 정말 이상하다. 왜 이렇게 안 닮았을까? 한민주는 어릴 때 궁금증을 떠올렸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생물 시간에 혈액형에 대해 배웠을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O형, 어머니는 B형인데 자신은 O형이었습니다. 선생님이 O형과 B형 부모에게서는 O형 자녀가 나올 수 없다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물어봤었습니다. 엄마, 왜 나는 아빠 엄마와 혈액형이 달라? 어머니 박미숙 여사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니? 혈액형 검사를 잘못한 거야. 하지만 여러 번 검사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민주는 분명히 O형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가끔씩 의심이 들었지만 가족을 의심한다는 죄책감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한민주는 서재 서랍을 열어 어릴 때 병원에서 받은 출생증명서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한철수, 박미숙의 아들 한민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출생증명서에 적힌 출생시간이 오후 11시 30분이었는데 어머니가 평소에 말하던 출생시간은 오후 11시였습니다.
30분의 차이였지만 왜 다를까요? 그때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어제와 같은 번호였습니다. 이제 궁금하시겠군요. 당신 도대체 누구예요? 무슨 목적이죠? 목적이라. 그냥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진짜 한철수 회장의 아들이 누구인지 말이에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32년 전 서울대 병원에서 일어난 일을 조사해 보세요. 그날 밤 11시 30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민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출생증명서에 적힌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2명의 아이가 바뀌었습니다. 한 명은 한철수 회장의 아들, 또 한 명은 가난한 공장 노동자의 아들이었죠. 전화기를 든 한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증거라도 있어요? 증거요? 이번 주 안에 DNA 검사 결과를 받아보실 겁니다. 누군가가 몰래 검사를 의뢰했거든요. 누가요? 그건 만나서 얘기하죠. 모레 오후 3시에 강남역 2번 출구로 나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한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2년 전 아이가 바뀌었다니, 그럼 자신이 진짜 한철수 회장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그리고 DNA 검사 결과를 받게 된다니, 누가 언제 검사를 의뢰한 것일까요? 한민주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었습니다. 한국그룹의 후계자에서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한철수 회장은 일찍 출근해서 신뢰할 만한 측근들과 비밀 회의를 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까? 병원 기록에 분명히 나와 있어. 32년 전 그날 밤에 간호사의 실수로 두 아이가 바뀌었다고. 그럼 도련님이?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 한철수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특히 민준이에게는 절대. 확실해질 때까지는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 하지만 이미 소문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악마의 거래. 이틀 후 한민주는 약속 장소인 강남역 2번 출구에 나타났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평범한 차림의 남성이었습니다. 한민준 씨죠? 네, 당신이 전화하신 분인가요? 네, 저는 김 기자라고 합니다. 탐사보도 전문 기자죠. 기자요? 그럼 이 모든 게 기사 소재를 위한 건가요? 아닙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저도 이 사건의 당사자거든요. 김 기자는 한민준을 조용한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32년 전 서울대 병원에서 태어난 두 아이 중 한 명이 당신이라면 다른 한 명은 저입니다. 한민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32년 전 서울대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연히 병원 기록을 조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김 기자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게 32년 전 그날 밤 병원 기록입니다. 오후 11시에서 12시 사이에 2명의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한 명은 한철수, 박미숙 부부의 아들, 또 한 명은 김봉만, 이순자 부부의 아들이었죠. 한민주는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로 같은 시간대에 2명의 아이가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직 간호사의 기록에 있어요. 그날 밤 신생아실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적혀 있거든요. 김 기자가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새벽 1시경 신생아실에서 아이들의 이름표가 뒤바뀐 것을 발견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미 아이들이 각자 부모에게 인계된 후였죠.
그럼 정말로 바뀐 건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세요. 김 기자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시 병원장이 이 사건을 은폐하라고 지시한 내용이에요. 두 가족 모두 문제없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굳이 혼란을 일으킬 필요 없다는 판단이었죠. 한민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32년 전에 자신과 다른 아이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럼 당신이 진짜 한철수 회장의 아들이라는 말씀인가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DNA 검사를 해보자는 겁니다. 김 기자는 검사 의뢰서를 꺼냈습니다. 이미 저는 검사를 받았어요. 당신도 받아보시겠어요? 한민주는 망설였습니다. 이 검사 결과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바뀐 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그냥 진실이 알고 싶을 뿐이에요. 32년간 가난한 집에서 자라면서 항상 궁금했거든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지. 김 기자의 눈에는 서글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산업재해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청소 일을 하면서 저를 키우셨죠. 그런데 만약 제가 진짜 재벌가의 아들이었다면 한민주는 김 기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32년간 풍요롭게 살았는데 진짜 한철수 회장의 아들은 가난하게 살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사를 받아보겠어요. DNA 검사를 받은 지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민주는 떨리는 마음으로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민준과 한철수 회장 사이에는 부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즉, 한민주는 한철수 회장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김 기자와 한철수 회장 사이에는 99.9%의 확률로 부자 관계가 성립했습니다. 김 기자가 진짜 한철수 회장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한민주는 결과지를 보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32년간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재벌 2세에 숨겨진 출생의 비밀. 진짜 부모를 찾아서. 그럼 제 진짜 부모님은 누구죠? 김봉만, 이순자 부부입니다. 지금은 경기도 안산에 살고 계세요. 김 기자가 주소를 건네줬습니다.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한민주는 고민했습니다. 진짜 부모를 만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부모라고 생각했던 한철수 회장과 박미숙 여사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같이 가시겠어요? 네, 저도 궁금해요. 제가 32년간 살았어야 할 가정이 어떤 곳인지. 이틀 후 한민준과 김 기자는 경기도 안산의 작은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낡은 연립주택 2층에 김봉만, 이순자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왔습니다. 한민준을 보는 순간 그 여성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어머, 민기야? 민기요? 아니, 미안해요. 우리 아들 민기와 너무 닮아서. 실례지만 누구세요? 한민준과 김 기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기가 김 기자의 본명 김민기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민기예요. 이순자 여사는 깜짝 놀라며 김 기자를 끌어안았습니다. 민기야,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그런데 이분은 누구니? 한민주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이 사실은 이 집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김봉만 씨도 나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공장에서 오랫동안 일해서인지 손이 거칠었습니다. 민기야, 정말 오랜만이구나. 그런데 이분은? 김 기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분은 한민준 씨라고 하는데요. 한민준? 그 유명한 한국그룹 후계자? 네, 그런데 저희가 32년 전에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김봉만 씨와 이순자 여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김 기자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32년 전 병원에서 일어난 일, DNA 검사 결과, 그리고 한민준이 사실은 이 집에 친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까지. 설명을 듣던 이순자 여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우리 진짜 아들은 재벌집에서 자랐다는 거야?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김봉만 씨는 한민준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어딘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이야? 한민준은 말을 잃었습니다. 이 소박한 부부가 자신의 진짜 부모라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모든 게 확실하지 않아서. 아니야, 괜찮아. 이해해. 재벌 2세에 숨겨진 출생의 비밀. 주주총회에서의 폭로. 한국그룹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매년 1,000명이 넘는 주주들이 참석하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한민준은 후계자로서 주요 안건들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박상호의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한철수 회장은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늘 주주총회에서 모든 진실을 공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주주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철수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한민준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그룹 전무이사 한민준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뒤쪽에서 한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발표하기 전에 확인할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박상호였습니다. 저분은 누구신가요? 사회자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박상호라고 합니다. 중요한 사실을 공개하러 왔어요. 한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상호가 약속을 어기고 폭로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철수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주주총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과 관련된 일입니다. 한철수 회장은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32년 전 제 아들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주들이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의 실수로 두 아이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키운 민준이는 사실 다른 가족의 아들이었습니다. 주주총회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친아들은 다른 곳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박상호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폭로하기 전에 한철수 회장이 먼저 진실을 공개한 것입니다. 회장님, 그럼 후계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 주주가 질문했습니다. 민준이는 32년간 저의 아들이었습니다. 혈연 관계가 없다고 해서 그 관계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 경영은 다른 문제입니다. 한철수 회장은 김 기자를 무대로 불렀습니다. 이분이 제 친아들입니다. 김민기라고 합니다. 김 기자가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주주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민기는 아직 회사 경영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제가 계속 경영을 맡겠습니다. 그럼 한민준 전무는 어떻게 되나요? 민준이도 계속 우리 가족입니다. 원한다면 회사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계자 지위는 내려놓겠습니다. 한민준은 단상에서 말했습니다. 주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저도 최근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후계자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주주총 회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주주들은 분노했고 어떤 주주들은 동정했습니다. 한국그룹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사 경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와 임원진이 계속 맡겠습니다. 한철수 회장은 최대한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박상호는 계획이 틀어진 것을 알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더 이상 협박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주주총회 후 언론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한철수 회장의 정직한 공개로 인해 생각보다 반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공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2년간 모르고 있었다니 충격적이네요. 앞으로 회사 경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철수 회장은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진짜 상속자의 등장. 주주총회 파동 이후 한국 사회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철수 회장의 정직한 태도 때문에 비난보다는 동정의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한민주는 후계자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한국그룹에서 완전히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한철수 회장이 계속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민준아, 너는 32년간 내 아들이었어. 그리고 앞으로도 내 아들이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민주는 한철수 회장을 여전히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혈연 관계는 없지만 32년간의 정이 있었습니다. 김 기자는 천천히 회사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재벌가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민기야, 무리하지 마라. 천천히 배워가면 돼. 네, 아버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 기자는 성실하고 겸손한 성격으로 직원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한민주는 진짜 부모인 김복만, 이순자 부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괜찮니? 많이 힘들지? 이순자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오히려 진짜 가족을 찾은 것 같아서 행복해요. 우리는 가난하지만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김복만 씨도 한민준을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고마워, 아들아. 한민주는 진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도와드렸습니다. 32년간 고생하신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몇 달 후 김 기자는 정식으로 한국그룹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주주들과 직원들도 점차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민기 전무님,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김 기자는 겸손한 태도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김 기자와 한민준이 함께 만났습니다. 이제는 친형제처럼 편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형, 요즘 어떠세요?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너는? 저도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처지를 이해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한민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을 찾은 것 같아요. 진짜 부모님을 만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32년간 궁금했던 것들이 해결되니까 후련해요. 김 기자도 공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며 지내요. 당연하죠. 우리는 특별한 인연이잖아요. 1년 후 김 기자는 한국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부담감도 많이 줄어들었고 경영 능력도 늘어났습니다. 한민준도 새로운 삶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한국그룹에서 일반 임원으로 일하면서 진짜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야. 32년 만에 진짜 아들을 찾다니. 한철수 회장은 김 기자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도 여전히 내 아들이야. 두 아들을 얻은 셈이지.
한철수 회장은 두 사람 모두를 아들로 여겼습니다. 그날 저녁 두 가족이 모두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한철수 회장 가족과 김복만, 이순자 부부가 함께 한자리였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박미숙 여사가 말했습니다. 32년 만에 이렇게 모두 만나게 되다니. 우리 모두 가족이에요. 이순자 여사도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한민준과 김 기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비록 바뀐 인생이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풀렸습니다. 가족은 혈연 관계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한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죠. 김 기자도 동감했습니다. 32년간 바뀌어 살았던 두 남자는 이제 각자의 진짜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한국그룹은 새로운 리더십 아래 더욱 발전했고 한민준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두 가족 모두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운명의 장난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감동적인 결말이었습니다. 박상호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진실이 공개되면서 협박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협박 시도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한민준은 생각했습니다. 32년간 재벌가의 아들로 살았던 것도 행복했지만 이제 진짜 부모님과 함께하는 평범한 삶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김 기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2년간 가난했지만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자란 것이 오히려 좋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겸손하고 성실한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자신에게 맞는 자리를 찾았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뀐 인생이었지만 결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랑과 더 깊은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